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시간에 불러주시고 이 동성애의 이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 25분 사이에 약간 90분 정도의 분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 분들은 너무나 잘 훈련되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배속으로 말하더라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예, 심지어 하나님의 속상임을 또 들으시는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의료보건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동성애 의료보건적인 문제, 특히 캐나다, 미국, 영국처럼 동성애는 인권이라며 동성 결혼을 시켜주고 있는 나라들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각 나라 보건당국을, 그러니까 영어가 많이 나오겠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저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캐나다 보건복지부,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정말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게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좀 감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제 해외에 정말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식으로 차세대가 무너지는가, 그 부분을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요,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집안 4대째. 믿음의 집안 4대째 그러면은 또 많은 이제 특히 목사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아빠 쪽으로 4대냐, 어머니 쪽으로 4대냐. 저는 이제 양타 4대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고요.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목사님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막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외삼촌도 목사님, 또 이모부가 많으세요. 이모부도 목사님. 그러니까 가족 모임을 할 때는 그냥 목사님 순서를 잘 짜야 돼요. 식기도 하실 목사님, 예, 말씀하시는 목사님, 우리 또 외삼촌 빠지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도 사모, 숙모도 사모, 이모도 사모.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의 딸이면서 목사님의 처제면서 목사님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사촌들이 PK, MK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도 없고, 특히 목사님의 가는 길이 너무나 고생길인 걸 너무 내 눈으로 보고 살았고, 특히 제가 이제 정말로 목사님의 부인이 된다든가 하는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되고, 막 제가 이제 마음먹은 바가 정말 어릴 적부터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되고, 고생길이고, 저는 이제 잘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아버지 쪽으로는 평신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그 옛날 구한말 시대 때, 저희 할아버지는 전 얼굴도 모릅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구한말 시대 때 성가대에서 만나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살아계셨으면 지금 100세가 훨씬 넘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안 안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식당, 부장봉사, 여전도 연합회 회장, 중찬당, 단장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그러면 이제 모태신앙의 이런 믿음 4대째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뭔가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 이제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근데 또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꼭 토를 달잖아요. 그래도 꾸준하다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서 우리 이제 집안에 4대째 집안이 아무리 믿음 집안이어도 없는 직분을 찾아보자. 선교사, 간사 다 있어. 없는 직분 찾아봤는데 딱 하나, 성경 암송반 교사.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암송반 교사를 자원해서 성경 암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낮에 놀아야지 저녁 때 암송을 할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포기하고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 영어를 하고, 그러니까 약사로서 약국을 하면서 아이들을 영어 홈스쿨링 하면서 또 이제 암송을 시키려니까 굉장히 동네에서 특이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메커니즘이냐, 도대체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된 거냐.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같은 분들은 굉장히 도식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인간이 죄가 아니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순간에 성경의 권위는 떨어지고 주일학교는 사라지고 그 수순에 따라 교회는 사라지고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거룩한 영성과 교세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영국이 그 순서를 정확하게 밟았다는 거예요. 저항 없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저항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해서 한국 교회들이 들고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많이 막아냈고요. 유사법안을 막아낸 것까지 하면 수십 개를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함께 하면서 저도 참 감사했고요. 제가 지난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에 제가 카운트 해보니
제가 약 지방 집회를 20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오늘도 이제 제가 2시간을 차고 나왔는데요. 오늘과 내일 부산대 고신대에서 계속 채플 강의를 하는데 계속 나눠서 2,000명 교육을 하는데 잠깐 짬을 내서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거의 길바닥에서 자요. 기차에서 자요. 노숙이죠.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 한 2,000번 정도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흥회를 가장 많이 하셨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0번이면 국내 기록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성애 반대 강의는 한국에만 있는 거니까 세계 기록이네 그러시더라고요. 파이팅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파이팅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600부족을 마저 선교하고 땅끝에서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을 만날 그 마지막 나라가 될 수 있는 영성과 교세를 악법을 막아냄을 통해서 완성하라. 그 말씀으로 이제 정말로 그러한 비전을 보고 사실 오늘 이제 제목이 페이스 리포트 아닙니까? 그죠? 페이스 리포트라고 하기 때문에 왠지 오늘은 강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보고서를 써와서 줄줄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받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우리가 150년 예수를 믿은 처지지만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선교의 역사를 쓰시고 땅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나라가 와 뜻밖에도 5,000년 내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우상 숭배하고 전쟁이 5년마다 터지고 철조망 하나 사이에 두고 15년째 기독교 박해지수 1위를 찍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며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냈던 그 끝내주는 얼음 냉수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 교회였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였다. 너희의 노고를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억울한 욕도 많이 들어먹고 핍박받고 그런데 어차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하였으니 여러분들 지금 좁은 길 찾아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새벽에 왜 이러고 계십니까? 잠도 안 주무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이 10,000명의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시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로서 정말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로서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전속력으로 이제 PPT를 넘겨야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포인터입니다. 이제 포인터가 잘 넘어가야 돼. 예, 동성애의 개념은 아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즈비언의 정의는 여성 간 성관계자라고 되어 있고요. 게이의 정의는 남성 간 성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을 본다면은요, 변실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급한 마음에 이 컵을 지금부터 치면은 무조건 넘겨주십시오. 이게 안 먹히거든요, 지금 잘. 그래서 치면은 그냥 넘겨주시는데 3번 치면 3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학문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의 정의라고 하는 거, 레즈비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관계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한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배설기관이나 구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영국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새벽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나 하시는데 그렇다고 밤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잠 안 오게 밤에 왜 저러나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듣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대변 실금, 잠을 확 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대변 실금에 많이 걸리고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 이게 지금 미국 질병관리본부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문암이 17배나 많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이즈라든지 성병이라든지 그 간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병이 탁월하게 많은 게 남성 동성애자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캐나다는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곤지름에 많이 걸린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A형 간염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질 같은 이제 fecal oral transmission입니다. 대변 유래 세균이 입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병. 그래서 이질에 많이 걸리는 게 남성 동성애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신 게 영국 보건복지부인데요.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손 씻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고무장갑을 끼고 성행위를 해야지 원천적으로 대변에서 오는 세균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며 굉장히 구체적으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간염에 더 많이 걸리는 게 남성 동성애자인데 특히 A형 간염의 경우 대변 유래 질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WHO도요. 그리고 영국 질병관리본부도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특히 A형 간염에 많이 걸리는 게 남성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영국의 신규 A형 간염의 74%가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거라고 하면서 컵을 치면 무조건 넘겨주십시오. 영국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분들이 퀴어 축제를 갈 때, 퀴어 퍼레이드라 그러죠. 스페인 마드리드 게이 퍼레이드를 갈 때 반드시 간염 예방 주사를 맞고 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염 축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이즈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또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완치제가 나왔다며, 치료가 되는 거라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완치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요, 미국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70%가 남성 동성애자인데 미국의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그들이 전체 에이즈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프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10대 에이즈, 미국의 10대들의 에이즈, 13세에서 24세 에이즈의 94% 이상이 남성 간 성행위로 걸렸다는 그래프를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에이즈에 걸렸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16,000명 지금 이상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으신데요. 이 바이러스에 이분들 중에서 응답자의 99% 이상이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말했고 그 중에 96% 정도가 남성입니다. 이건 해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항상 90% 이상이 남성인데요. 우리나라 제3차,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에 보면은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가 되고 있다고 전달하면서 16-가라고 하는 국가의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6-가라고 하는 사업은 우리나라 에이즈 전파의 주된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인데 이들에게 에이즈 조심을 하라고 HIV 검사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과 콘돔을 꼭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국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나온 틀린 조사, 솔직하지 않은 답변을 그대로 믿고 사실 관리사업 평가서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솔직하지 않은 답변이며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물어봤을 때는 의료인들이 물어봤을 때는 내가 동성애하다 에이즈에 걸린 게 맞습니다 라고 70% 정도가 인정하는 상황 가운데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가 그걸 알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10대들이 지금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4월 중순에 코호트 연구 자료가 나왔는데요. 의사들을 통해서 나라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린 분들, HIV 감염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에이즈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로가 사실은 60% 이상이 남성 간 성접촉을 걸렸다는 게 올해 이제 그 충격학술 대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더 이제 충격적인 보고인데요. 코리안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최대 의사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에 게재되어져 있는 코호트 논문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10대 후반의 에이즈, 이게 국내 자료입니다. 이게 왜 해외 자료인 줄 아실까 봐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 자료인데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의 92.9%가 동성간 성행위로 걸렸다는 것이 이제 보고된 겁니다. 올해 4월에 정확한 수치가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4월에 메디게이트, 의사신문, 의협신문, 국민일보 여러 가지 그 약사 사이트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요 그래프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걸 계속 은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사 사이트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92.9라고 하는 숫자를 누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국정감사를 당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올해 10월 며칠 전에 국정감사가 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10년 넘게 국민들을 속여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에이즈 값을 나라가 다 무료로 주고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에이즈 치료제인데요. 이 에이즈 치료제라고 하는 건요. 이게 여러분 유엔 자료입니다. 유엔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한국은 에이즈 약값을 나라가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데 하이 퀄리티,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주며,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100% 충당하기 때문에 개인의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있어요. 동성애 할 거면 한국에서 해야 돼. 왜냐하면은요, 이게 유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엔 2011년도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특이한 나라, 이게 전액을 모든 치료비를,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에이즈 치료제에 의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 이형성증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아토로바스타틴이나 각종 뭐 이렇게 그 부가적인 치료까지 모두 다 국민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럼 에이즈 약값이 얼마 정도나 될까 잘 모르실 텐데요. 이제 스트리빌드라고 하는 약이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신약입니다. 이게 한 알에 2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배갈등가 한 통에 260만 원인데요. 조금 저렴한 약을 드시겠다 그러면 트루바다가 13,730원입니다. 그러니까 배갈등가 한 통에 140이고 1월 1일 날 조정약가가 다시 뜹니다. 그러니까 변하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고가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질병관리본부 HIV 펀드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미국에서 에이즈 걸린 분들은 나라에서 100% 책임지지 않습니다. 약 40% 정도만이 미국에서 HIV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들의 약 40%만이 적절하고 규칙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60% 정도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부적절하고 충분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끔찍한 뉴스인데요. 이러한 것이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많죠. 우리는 뭐 5천만 명 남짓 살지만 거기는 3억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에이즈에 걸린 분도 우리보다 6배 많을 것 같죠. 근데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면은요 100배가 넘어갔습니다. 123만 명이 넘게 에이즈에 걸려 계시고요. 유엔에서는 190만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은 100배가 차이 나다 보니 결국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에이즈를 대처하기 위해서 31조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31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랑 맞먹는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의 한 38% 정도만이 이 적절하고 레귤러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재앙이죠. 어떠한 행위로 에이즈에 걸렸던 간에 에이즈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선한 것인데 치료를 못 받다 보니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10대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나라 10대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에이즈에 걸리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래프란, 그리고 이것은요, 누적 그래프가 아니라 신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 누적 곡선인가 보다. 2차 곡선을 보면 누적이라 보통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2차임에도 불구하고 누적이 아니라 신규입니다. 그리고 성병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병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5대 성병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이제 유럽의 상황입니다. 이미 완치제가 나온 메독의 경우에도 완치가 안 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남성 동성애자라고 영국 보건복지부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미국에 잔존하고 있는 1차, 2차 메독의 83%가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찍 사망하더라라는 보고가 과거에서 쭉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동성애 옹호 진영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이미 그러한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요 남성 동성애자들의 혈액을 제한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동성애 인권이라면서 동성 결혼시켜주고 있는 나라들이 보면은 동성애자의 헌혈을 제한합니다.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자문진표를 클릭하시면은 이러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3년도 보건복지부가 국내에서 46건의 헌혈에 의한,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이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 보고입니다. 그게. 이 자세한 내용은 제 책에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유서를 써놓고 책을 낼 생각입니다. 예, 이게 동성애 옹호하는 진영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캐나다 보건복지부는요, 남성 동성애자의 이 그 장기 기증도 제한합니다. 제가 왜 유서 얘기를 하냐면요, 실제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맨날 이제 그 밤길 조심하라고 이분들이 철저하게 홈페이지로 경고를 저한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올해 1월부터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타도 대상이 있습니다. 아주 그 암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테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게 몇 명이 손에 꼽으셨더라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에 이렇게 이쁘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해머로 이제 때려 죽이는 막 연습도 하시고 퍼포먼스 하시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예 이제 홈페이지에 올해 1월 올리셨더라고요. 아이, 감사하게도 제 얼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예.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온다는 뜻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친히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털을 견고케 한다 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땅에서의 고난,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기신 전쟁에 우리는 가담한 자들입니다. 예, 고로 우리는 우리의 사진이 벽에 붙어서 해머지를 당하던 총질을 당하던 주님 나라의 그 영광된 식양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분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진을 봤을 때.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가끔 이 땅에서 영광, 주님 나라에서도 영광인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영광, 주님에서도 영광이라는 잘못된 영적인 공식을 외우게 되면 영적인 방정식도, 영적인 함수도, 영적인 미분, 적분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고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척척척척 풀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보니 사실 국민일보에도 뉴스가 나고 했습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굉장히 고난받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는 어떠한 또 표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진영이 굉장히 이제 또 두려워하는 일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리고 진실을 외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길을 가다가 내 실수로 죽어도 그들이 죽인 게 돼요. 이게 아마 제가 죽을까봐 엄청 걱정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엄연한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동성애자의 사진을 출력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해머지를 했다, 엄청날걸요, 항의가.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하고 모욕죄로 고발을 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동성애 독재, 문화적 독재, 그리고 어떤 정책적 독재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역차별을 받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예, 제가 사실 오늘 이것 이외에 70장 정도의 PPT가 더 있습니다만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버스 타고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저의 믿음 보고는 그렇습니다. 저의 믿음 보고는요, 어쨌든 마귀는 세계 선교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그의 끝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죠.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죠. 그래서 예수님 어쨌든지 빨리 오시라고. 근데 그 어쨌든지 빨리 오시라고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현재 저로서는 1초의 미련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기를.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에게 1초는 길었을 겁니다. 그의 마라나타는 1초도 미련 없는 마라나타였을 것입니다. 가죽이 벗겨져서 사형당했다고 하는 순교자, 예수님의 부활만을 부인했으면 죽지 않았어도 될 그 바돌로메는 그 마지막 1초가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정확한 마라나타를 외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악한 시대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 변호사는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마저 선교할 수 있는 영성과 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영국은 저항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70%나 되던 교인이 2%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들을 배운 아이들은 교회를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틀렸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도록 캐나다 법이 바뀌었는데 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다양한 가족, 남자끼리 결혼하는 가족, 레즈비언끼리 결혼하는 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느냐, 인권을 유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요, 성경책이 틀렸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 남색하는 자를 죄라고 했다면서 성경책이 틀렸다고 7천만 달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7천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차별금지법에 명시한 내 권리를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존 더반과 토마스 넬슨이라고 하는 성경 간행 출판사가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된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악법을 끝까지 나가내는 그 끝내주는 영성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고 기록되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